이렇게 보면 제일 좋은 그림은 이제 쥐띠 여자하고 소띠 남자가 되겠네. 띠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소띠 여자는 괜찮아. 쥐띠 남자 만나면 돼요. 만나면 되는데 대신에 남녀의 역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반대로 될 수도 있고. 바뀌겠죠, 그죠? 네네. 네, 약간 남녀의 역할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소련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 댓글이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예, 무슨 띠하고 잘 맞는 띠, 예, 뭐 어떤 띠랑 어떤 띠가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진짜로 이제 띠별로 서로 만나서 예. 좋은 궁합이라는 게 있는지 오늘 한번 여쭤보려고 왔어요. 예. 네. 자, 이제 띠별 궁합. 사실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무슨 띠랑 무슨 띠가 잘 맞는다면서요. 맞아요. 라고 많이 묻는데, 자,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대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 월, 일, 시 사주를 얘기할 때. 네. 자, 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조상짜리, 집안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띠에서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네. 나의 조상과 그 사람 조상이 잘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과 그 사람 집안이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수많은 조건 중에서 하나예요. 이게 궁합을 얘기할 때. 네. 자, 그런데 띠별 궁합이 불과 100년 전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이 역사라는 것이 기록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멀리 봐도 100년 전, 짧게 봐도 한 50년 전까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집안과 집안이었어요. 지들 둘이가 좋으냐 싫으냐는 그 별로 관심 없었어.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부족과 부족이겠죠. 네. 시족과 시족이고, 자, 조선시대라고 보면 집안과 집안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봐도 100년 전, 짧게 봐도 50년 전까지 있잖아요. 네네네. 가장 중요하게 봤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무너졌어요.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요, 더 중요한 게 당사자 간이 얼마나 잘 맞느냐, 집안이고 뭐고 이런 걸 물론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예. 우리 둘이 아무리 좋아도요, 조상끼리 난동이 난다는 말 쓰잖아요. 우리 조상이랑 걔네들 조상이 안 맞아. 난동 나고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이걸 보통 부부 생활, 연인 관계가 순탄치는 않겠죠. 네. 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가 궁합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나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편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딱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남편하고요, 궁합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 남편 사업이 안 돼요? 네. 아니, 사업되고 안 되고는 남편 사준 거고, 자기 궁합을 거기다 왜 끌어넣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관계가 편안하냐를 갖다가 물어보는데, 남편 사업 얘기는 왜 나와? 그럼 또 나오는 대답이 뭐냐 하면요. 사업이 잘 돼야 관계가 편해질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건 뭐 물 한 잔 마셔야 되나,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성립되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관계의 편안함을 보는 것이고, 네네. 그 관계조차도 태어난 월지, 태어난 달을 딱 본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예요. 단 둘이 집안이라고 하는 이 담장 안에서의 문제는 태어난 날짜예요, 이게. 물론 두 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가 안 좋으면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그죠. 예, 예. 세 개가 다 좋을 리가, 네 개가 다 좋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그렇지.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뭐 한 자리는 틀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궁합도. 자,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띠별 궁합을 얘기할 때 쥐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자, 띠별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합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를 제일 먼저 봐요. 합이 들어와 있으면요, 일단 서로 끌어당긴다. 결합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맞느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합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를 보는데, 네. 자, 합이라는 것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합이라고 해가지고 네. 애정도를 갖다가 보는 것이 있고, 방합이라고 있는데 요게
결합력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 중간쯤 되는 삼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종류의 합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남녀 간의 궁합을 볼 때 저희들이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아니게 아니라 육합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자, 사주 어디에라도 육합이 들어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다. 자, 일단 육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쥐띠, 소띠. 네, 자축 합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쥐띠 소띠요. 예. 자, 자라고 하는 건 물이에요. 자수라고 하는 물이고 축이라고 하는 건 토, 땅인데 자, 음의 토냐 양의 토냐라고 볼 때 양의 토는 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면 음의 토는 전원토, 밭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소띠는 밭의 비유가 되고 네네네. 자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수가 축토의 물, 자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축토는 그 자양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무언가 생장을 시키고 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은 그림은 이제 쥐띠 여자하고 소띠 남자가 되겠네. 아, 그러게요. 예. 근데 띠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소띠 여자는 괜찮아. 쥐띠 남자 만나면 돼요. 만나면 되는데 대신에 남녀의 역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반대로 될 수도 있고. 바뀌겠죠, 그죠? 네네. 네, 약간 남녀 역할이 약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둘 사이의 궁합으로 봤을 때는요, 네. 바뀌든 안 바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죠. 예, 예, 예. 보여지는 게 또 중요하니까. 예,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까지 고려를 할 때 네. 이제 쥐띠 여자, 소띠 남자 얘기하는데 아무 상관은 없어. 소띠 여자, 쥐띠 남자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남들 눈에 봤을 때는 뭐가 약간 바뀌어 보인다. 예, 이런 것 정도는 있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 육합이 들어있으면 애정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육합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결합력이 약해요. 잘 깨져, 네. 결합력이. 자,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부부 상담을 해보면요. 네. 합이 자, 10명이 상담을 하러 오면 6명 정도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합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6명 정도는. 3명 정도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원진, 충, 형 이런 게 들어있어요. 네네. 은근히 되게 많아요, 부부 사이에. 그러게요. 특히나 원진살 들어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궁합을 원진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부부 사이에 원진살 들어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젊은 친구들 상담하러 오면 제가 이 얘기 꼭 해요. 첫눈에 반했으면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네. 예. 정말로 좋은 궁합은요. 네. 첫눈에 안 반해요. 뭐 싫을 것까지는 없다 치더라도 네. 보면 볼수록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네. 딱 처음 보는 순간에 뭐 스파크 튄다. 이거 분명히 원진이나 충이나 형이나 만나면 안 되는 궁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잘 맞고 되게 끌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네. 방금 거지 합이 들어있다, 좋다 얘기하는 거는 한 명도 채 안 돼요,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일단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벌써 10명 중에 한 명에 속하는 좋은 궁합에 들어간 거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아까 상당히 제한적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합이 잘 깨져.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자, 쥐띠, 소띠가 만났을 때 있잖아요. 네. 말띠해가 되면 쥐띠의 사람이, 네. 양띠해가 되면 소띠의 사람이 있잖아요. 네. 충. 부딪혀가지고 결합력이 깨지는 거야. 즉,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을 것까지는 없다 쳐도, 네. 그간 있었던 그 약간 애정의 합이 잠시 스톱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육해살이라고 있어요. 육해살. 네. 요것이 이제 우리가 육합을 갖다가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게 소띠이신 분들한테는 말띠해고, 네. 쥐띠인 분들한테는 양띠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육해살이 들어와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 자축합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소띠에게 말띠하고 네. 그 다음에 쥐띠에게 양띠에는요, 육해살이라고 해가지고 결합력도 느슨해지지만 원진살이라고 하는 게 같이 해당이 돼요, 이게. 네네. 자, 원진, 원망하고 왼수가 된다고. 진, 성내고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원진살이 들어오면 사람이 약간 신경이 약간 예민해져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마음의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면서 뭐에 꽂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
편집증, 집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에 잘 꽂혀요. 그러다 보니 이 원진살이 운에서 들어오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의심이 생겨요. 상대방에 대해서. 네, 아까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띠이신 분이 말띠해가 된다든지 쥐띠이신 분이 양띠해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살짝 좀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육해살하고 원진살이 겸하거든요, 이게. 네. 육해살이 들어와 있으니까 애정은 약간 스톱이 된 상태에서 원진이라고 하는 어떤 의심 집착이 생겨버리니까 불화가 예상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요런 해에 있잖아요. 네. 어떤 사건이 하나가 딱 생겨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 확률이 높아지죠. 네. 자, 시대 환경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궁합이 그렇게 잘 맞아가지고 다들 백년해로 했고, 요새는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다들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합이 들었다 하더라도, 요런 해에 어떤 사건이 딱 생겨버리잖아요. 네. 깨질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궁합 얘기할 때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네. 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 쥐띠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쥐띠 기준으로 4살 아래면요. 축, 인, 묘, 진, 용띠가 돼요. 그 쥐띠와 용띠. 네. 자, 4살 위로 가보면요. 해, 술, 유, 신, 원숭이띠예요. 요게 삼합이에요. 자, 삼합. 자, 합이라는 게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방합이라는 애정합이 있고요. 네. 가족합이라 그래. 네. 애정 관계는 없어.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자적 관계가 돼버려요. 같은 형제 사이, 자매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쟁 관계가 되고 좀 약간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가족은요 못 끊어요. 그 정도로 결합력이 대단히 좋아요. 네네. 근데 아까 육합은요, 애정은 되게 좋은데 결합력이 좀 약한 합이라 그랬잖아요. 딱 그 중간에 있는 게 삼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합을 제일 좋은 궁합으로 봤던 거지. 그러니까 그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네. 생 근거 없는 얘기는 사실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요. 예. 자, 자축 육합은 애정합이라고 그러고 삼합은 기세합이라 그래요. 세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쥐띠 기준으로 예를 들어 쥐띠가 용띠나 원숭이띠를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기질을 감출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서로 좀 맞춘다는 거예요. 네네네. 조건은 있어. 무조건은 없어요, 세상에. 공통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무조건 좋은 건 없다 그랬죠? 다 단점은 다 있어요. 네. 운의 흐름이 같아. 아. 운의 흐름이 같아. 자,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뭐 사주팔자 글자 8개를 다 봐야 되겠지만 띠별로 운세를 볼 때요. 네. 띠별로 운세를 볼 때 처음에 지, 년, 월, 지살, 연살, 원살 해가지고 상승곡선으로 올라가다가 망장반, 망신살, 장성살, 반환살 해가지고 정상을 유지하다가 다음 삼재라고 얘기하는 역육화,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삼살, 네. 겁재천, 겁살, 재살, 천살 이렇게 12개로 이렇게 흐르거든요. 삼합이 들어있으면 12개의 흐름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부인이 삼재일 때 남편도 같이 삼재라는 거예요. 아, 그럼 안 좋은 것도. 근데 마냥 좋을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장성살 같은 경우에 내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네네네. 자, 내 기운이 강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게 뭐냐면 타협이나 협조, 협동이 잘 안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아까 말할 때 망장반, 망신살, 장성살, 반환살이라고 하는 이 정점에 있을 때에는요. 네. 서로 자기 기세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협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있잖아요. 잘 근데 부딪히질 않아. 보통 이런 운세는 둘 다 밖에서 바쁘니까. 바깥 사회 활동에서 바쁘니까. 맞죠.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부딪히면요. 절대 양보를 안 하거든, 이게. 자, 요런 위험 요소를 갖다가 같이 가지고 가요, 이게. 그래서 부부간에 삼재가 같이 들어오는 케이스, 요것도 많아요, 보면.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서로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 이게. 요 세 개는 흐름이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쥐띠 분들한테 잘 맞는 거는 그럼 소띠 분들이 기본적으로 애정 관계로 얘기하면 소띠.
애정관계로 얘기하면 소띠. 자, 그러니까 운의 흐름이라 애정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대신에 한 번씩 이렇게 위기가 자주 찾아와. 네. 아주 좋긴 한데. 다음에 뭐냐면, 자, 원숭이띠, 용띠. 요건 삼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애정관계는 소띠하고만큼은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네. 예, 위기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적게 들어와요. 대신에 부부가 운의 흐름이 같이 가다 보니까 있잖아요. 네. 이제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큰 덕을 못 보던데 아까 삼재 삼살이 같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인 남편이 둘이 같이 깔아앉아 버리니까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 경제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네. 이 롤러코스터를 갖다가 좀 심하게 타는 어. 그런 단점은 있어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자, 띠별로 무엇이 가장 잘 맞느냐라고 얘기할 때 쥐띠는 일단 첫째가 소띠, 네. 다음에는 원숭이띠, 용띠. 자,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띠별 궁합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예. 오늘 말씀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는 걸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